를 깰 거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나스닥 선물은 지금 아까 1.6% 하락해서 지금 1.8% 하락, 그죠? 그러면서 선물을 딱 미니까 뭐 종목들 전부 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지? 살짝 그 지지라인을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밖에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밑으로 깰 것 같다라는 그런 수급 흐름을 지금 보여준 상황에서 지금 그 현실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주체 흐름 부분이 외인 선물인데, 저거 깨고 나서는 선물 매도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저거 깼으니 분위기 완전히 꽝이지, 그지? 5,6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깨고 나서 그게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 그죠? 알아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고, 그제? 그거 노리면서 지금 세게 매도를 한 상황이다, 그제? 그 흐름이 지금 진행되니까 종목별로 2% 정도씩 더 내려오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살짝 무너뜨리니까 종목들이, 그제? 다 쏟아져서 내려오고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그죠? 그거 만든 주체가 누구야? 외인 선물인데, 그제? 그거 5,400계약으로 딱 매도 때려놓고는 4,200계약으로 딱 가격이 딱 줄여놓고 있잖아, 다시, 그죠? 여기서 쪼는 거 아니라고. 요것 때문에 아까 후반전에, 그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 게 그 이야기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거 한 거지. 아니, 사실 연설 내용은 어제 내용하고 똑같아. 그죠? 거기에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근데 뭡니까? 주가 반응하고 사람 반응이 틀려지잖아. 그죠? 전 이렇게 보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게 저거 가지고, 저 연설 가지고, 그죠? 브렌트유 이런 쪽은 부담일 수 있지. 그죠? 부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스닥 선물을 1.7% 밀었잖아. 그러면서 우리 시장부터 세게 밀고, 그리고 브렌트유 올라가고, 브렌트유는 없었던 뭡니까? 통행료 이게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지. 그러면서 누른 거란 말이야. 누른 주체를 선물로 외인들이 이렇게 눌렀다고. 그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잖아. 제가 요거 깨질 때, 요 동그라미 딱 할 때, 5,400계약 가지고 5,400계약 매도 하면서 눌렀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박스 라인인데 이걸 탁 누르면 종목들이 다 매물이 나와. 프로그램 매물이. 응? 그런 라인들을 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확 나온 거야. 그리고는 걔네가 이걸 거기에서 프로그램 나오게 시켜놓고는 선물을 다시 되돌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야, 오늘 너네 봤지? 겁나지? 내일 금요일이지? 내일 금요일이잖아.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밖에 안 열려. 이번 주에. 너네 주말 무섭지 않아? 주말 무서울걸? 왜? 매주, 그죠? 전쟁 2월 28일 돌발한 이후에 매주 전쟁 주말마다, 그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 그 협박을 하는 거야. 그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거다고. 이 선물 구조로 보게 되면, 뭐 6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5% 6%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좀 몇 조를 팔았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위협 흐름을 주는 거야. 그런데 주식은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사람 심리야. 그죠? 어제 올랐다고 다 까먹어. 아까 조금 전에 아이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지는 거야. 다시 또. 아침만 해도 매도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지? 어제만 해도. 그런데 사람 심리가 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이성적인 매매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죠? 잘 보세요. 시장이 약할 때 가장 강했던 애가 얘야. 그지? 삼성단계야. 딱 3일 만에 반토막 나죠? 그죠? 이 128만원 같던 게 지금 얼마? 60만원이니까 딱 반토막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그거에 대한 게 아니고 차트로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부분에 따라서 갔으면 깨졌으면 팔아야지. 이거 깨졌을 때가. 그죠? 딱 3일 만에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런데 실적이 있는 종목은 그제? 지금 이런 타이밍이 전쟁이 맞아. 그죠? 오늘 나 종전한다 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 근데 종전한다고 종목들이 전부 다 하루는 올라가. 그러나 그죠? 펀더멘털이 아닌 것까지 올라가지 않아. 그죠? 그 기업의 내용이 아닌 것까지 올라가지 않아. 지금은, 그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선물 옵션, 이것 연동돼서 미국 시장 약세 지금 다 보여주고, 아까 여러분들이 동의했었던 것처럼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어제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바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선물 매도,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매도가 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올라갈 때도, 그죠? 그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죠? 수급이 받쳐주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심리 때문에 안 팔고 더 사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 흐름도 마찬가지야. 연설 내용을 여러분들 다 공부 약간 들으셨잖아. 큰 변화 없어. 큰 변화 없고 어제까지 하고자 했었던 트럼프의 이야기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연설한 거야. 그죠? 근데 그걸, 그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잖아. 통행료 징수하게 할 거다. 미국이. 왜? 합의하는 라인 부분으로 가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죠? 통행료 징수하게끔 하면서 협상을 할 거라고. 니네 해라. 암묵적으로 그건. 그 피해는 중국이 가장 크게 본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 거라면 지금 그죠? 내동매매하지 마셔. 아시죠? 아까 선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살짝 죽일 거다. 그 살짝 죽이면 나스닥 선물도 약세, 트럼프 연설도 별로 안 좋아, 우리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 내일이 금요일이야, 이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매도세가 자극이 되고 쫄게 되는 거지.
그죠? 도망가고 싶고. 근데 여기서 왜 도망가? 아침엔 도망가고 싶지 않다가, 어젠 도망가고 싶지 않다가 왜 바뀌냐고. 그죠? 연설 내용은 똑같은데. 그대로인데. 뭐 연설에, 뭐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바뀌었던 내용이 있어요? 4월 6일까지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무진정 때릴 거다. 에너지 스토리든 뭐든 때릴 거다. 발전소든. 근데 그 내용보다는 조금 남겨준다 했잖아. 그죠? 뭐, 여기에서 협상이 바로 나올 걸 기대했습니까? 종전 협상을? 전 그거 기대도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중심 잡아야 된다. 응? 아셨죠? 힘들지.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들어. 그런데, 그죠? 제가 생각한다는 판단은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 종목들 매도하고 이 선물 움직임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 그죠? 지금 3,400개역으로 줄였잖아. 그죠? 그치? 아까 코스피 8,000억 매도하다가 줄어들었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 심리는 얼어붙었지. 그죠? 우리 심리는 얼어붙었어. 그러면 지금 버텨. 아시죠? 자, 어제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 어제 제가 열불나서 설명드렸었던 때가 여기였잖아. 이 하얀 원. 그죠? 이거 속임수다. 그죠? 기억하시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외인들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이 중요해. 외인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현물은 분기 윈도우 드레싱 전에 리밸런싱 때문에 뭡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을 낸 거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도 매수 들어오지, 금융투자도 매수 들어오지, 주말이라고 쫄았지, 개인들은. 그러니까 어제 들어왔던 개인들 나가지. 근데 실제 트럼프 연설은 별거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선물 움직임이야. 지금 선물로 보면 일별, 아까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그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그죠? 화요일부터 장중에는 선물을 매도하는 척하고 막 이랬지만 선물은 계속 매수야. 그지? 어제도 장중에 4,800계약 두드려 패면서 지수 빼는데 일조를 하고 장 후반엔 매수로 돌았어. 오늘도 매수. 금액으로 4,000억. 그죠? 2,000계약 정도 4,000억 매수라고. 지금 딱 보니까 선물의 800포인트 이하에서는 계속 사는 거야. 그죠? 위로 올라가면 접었다가 내려오면 사고. 이 이야기는 선물로 뭡니까? 현물은 일정 정도 해지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시장 돌아나갈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이다고. 이제 그런 흐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아침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정신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세는 왔다리 갔다리 저 선물에서 놀다가 이제 오후장을 기대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감시 프로토콜 초안을 작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제 영국 외무장관 주재로 40여 개국 외무장관 화상회의 개최를 해가지고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을 한다. 이러는데, 실제로 미국이 어제 트럼프가 연설한 기본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니네가 필요한 건데, 그죠? 참전해달라고 그 원유 수송하는데 도움 달라는데 하나도 도움 안 주고, 그죠? 도움 안 주고 여타 국가들은 도움 안 줄 수 있어. 근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했어야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은. 왜? 지네들 그 유럽 방어하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터진 거 그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대주고 있잖아요. 구수물자도. 그죠? 나토를 한 이유가 뭐야? 거기에 나토 그 방위분담금은 60% 정도를 미국이 대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영국이 러시아한테 침입을 받았다. 그러면 나토 국가들이나 미국한테 도움 달라를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나토국이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그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게 침략 전쟁이니 아니니 이건 두 번째 치고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나토라는 거를. 그지? 근데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향후에 나토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유럽을 갈 때 뭐하러 미국이 도와줘? 빼버리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런 거야. 그죠? 이게 상대방 우리는 입장으로 보면 네가 전쟁 일으켰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4,000km까지 이란이 발사시켰었잖아. 미사일, 탄도미사일. 근데 가만히 놔뒀어봐, 여러분들. 이란을 가만히 놔둬서 핵 개발까지 다 끝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이쪽에 헤즈볼라나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당하면 유럽, 동남아, 중동, 우리나라, 동아시아 이쪽에 앞으로 엄청난 잠재적인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엔. 지금은 평화롭지. 안 하면 전쟁을. 근데 나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베네수엘라처럼 끌어내려도 쉬울걸? 미국의 의지만 있다면? 그죠? 근데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핵 때문이야. 근데 이란이 지금 핵까지 개발을 해.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죠? 북한하고 딱 해가지고 이란이 그렇지 않아도 중간중간 저 테러 단체들 통해서 테러 일으키고 홍해 맞고 뭐 이러잖아. 지금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면 그건 잠재적인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이번에 완전히 박살을 내서 회생하는데 이란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고 아니면 정권을 교체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회생하는데 엄청난 시간 타격을 주고 빠지는 게 나은 거지. 미국 입장으로 보면. 그죠? 미국 본토까지 핵이 날라오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그 다음엔 손도 못 써요. 이란에. 그러면 그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5년 10년 있다가 핵 개발하면 지금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 그죠? 지금 이렇게 박살을 내고 있는데도 미국하고 맞대면서 여기 통행력 없겠다고 이러는데 그죠? 그거 안 했으면 나중에 핵 개발까지 했으면 여기 통과할게. 그래 니네 잘 통과하라 했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맞고 기분 나쁘면 건드리고 하지? 언젠가는 터져야 될 불씨였었던 거지. 거기에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미국이 용납 못하는 척하면서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 중재 쓰면서 이란의 조건부 동의 타진했다. 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한 이거 미국한테 다 전달해서 검토한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이란에 이걸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대만 해협, 말라카 해협 이런 애들 옆에 주변 국가들 전부 다 통행료 받는다를 거야. 유조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선, 상품선, 이 상품 선적선들 다 돌아다니는 거. 미국이 공식적인 용납하는 순간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용납 안 하고 중동 국가에서 쇼부 봐가지고 하게끔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이래서 얻는 미국의 입장, 미국의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갔어? 미국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죠?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로 가격 경쟁력이 중동 거보다 못했는데 그죠? 묵시적으로 그래 니네 받아 하면 미국산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지금은 택도 없었는데 일정 정도 경쟁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선 좋고 그죠? 그리고 이란이 통행료를 받아서 운행을 시켜도 잠재적으로는 언제든 또 이란에 이런 위험성이 있을까봐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나 이런 쪽이 뭡니까? 미국의 에너지 이 부분을 수입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원유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돼버렸으니 유가가 40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죠? 손해야 시일가스가. 근데 60불 내외만 있으면 시일가스 수익이야. 미국은 그죠? 진짜 복받은 나라지. 뚫으면 시일가스가 나올 정도로 그죠? 엄청난 시일가스를 보유한 나라라고. 그런 입장에서 가격 딱 올려놓고 받으면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이 서방 국가들이 제재로 그죠? 러시아 기름 싸게 공급받은 중국 베네수엘라 거도 싸게 받아 이란 거도 싸게 받아 그죠? 모든 산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거를 싸게 공급받았던 중국 입장에서 이 수치를 다 보여주잖아. 그죠? 중국이 가장 타격받는 거지. 반도체, AI 앞으로 전력 소모 무지무진장 많아지는 그 시대를 맞는데 그죠? 중국만 서방 제재로 인해서 값싼 원유와 가스를 수입받던 중국이 이제는 똑같은 가격으로 받는 상황이 됐잖아. 거기다가 통행세까지 부과해서 더 가격이 높은 가격. 그죠? 우리는 통행세만 조금 더 내면 되지만 여타 국가들은 중국은 절대적으로 그 제재 때문에 싸게 받던 원유가 정상 가격으로 복구가 되면서 통행세까지 부과받으니 난리 난 거지 뭐. 그죠? 난리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든 물품이 그죠? 전기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중국 그죠? 값싼 노동력에 값싼 원유, 값싼 가스로 생산하던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중국은 그게 다 미국의 밑그림의 하나라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지상군 투입, 여러분들 못 들은 얘기야? 지난주, 지지난주 이미 지상군 투입한다는 얘기 다 했던 얘기야. 어제 트럼프 연설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냐고. 새로운 이야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 하나, 무슨 휴전, 지금 바로 휴전할 거다. 그거는 전제 조건이 딱 있었잖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2주간 완전히 두드려 패고 나오겠다는 거지. 지상군 투입해서 지상군 하더라도 제가 어제 들은 연설 내용으로는 지상군을 확실하게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뭘 만들려고 하면 그저 에너지 발전 이게 다 기본 필요하죠. 유가 때문에 그거 안 건드리겠다라고 안 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시설까지를 다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지. 아예 박살내버려서 재건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란하고 누굽니까? 오만하고 협상을 해서 그죠? 이 호르무즈를 하여튼 통행세를 받더라도 개방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잖아. 그죠? 개방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건 강력한 유력시. 어제 트럼프 연설에 전부 다가 뭡니까? 혹시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게 아니고 위대한 아메리카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 이걸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시킨 거지. 그래야 쫄아야 협상에 나서지. 거기서 나 시간 급해 지상군 투입 안 하고요. 그죠? 대강 있다가 종전하려고요. 이러면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반대하던 국민들이 잘했어 하고 트럼프 상원 하원에 표 찍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했으면 뭔가를 얻는 게 확실해야지 표를 찍어주지. 네타냐후 지지율이 전쟁인데도 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절대적인 앙숙인 이란을 강력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일으켰으면 뭐라도 쓸어야지. 그냥 빠진다? 그건 잠시의 기쁨이라고. 그런데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그죠? 어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협박용이고 빨리 협상에 나서라는 용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오늘 뉴스로 나왔었던 게 뭐예요? 미국 항공모함 수리했던 게 지금 복귀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항공모함은 12일이나 15일 그 사이에나 도착을 한다고. 그러면 6일까지 그죠?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시한 줬잖아. 추정 그죠? 위에 데드라인 28일 법정 마지노선 28일 전에 분명히 끝낸다는 거야. 저 연설은. 그러면 지상군 투입해서 28일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2일에서 15일 날 들어와서 항공모함이 세대가 돼서 뭔가를 호르무즈 해협의 섬을 점령하든 뭐든 하려면 12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시간이 유예된 흐름이고, 그리고 거기서 28일까지 10일밖에 없는데 뭔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이거 납득 갑니까? 납득 안 가. 그죠? 그건 납득이 안 가. 그러면 결국은 그지? 해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병력이 투입하고 막 하는 거에 트럼프가 이렇게 병력을 집결시키고 공격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그거 하나가 좀 걸리는 부분인데, 그죠? 이렇게 전략자산을 엄청나게 갖다 놓으면 쌓아야 되니까, 그죠? 이거 돈 무진장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번은 저는 저 선거, 그죠? 그거와 여러 가지 여건 흐름으로 봐선 유력 시위일 가능성이 높다. 유력 시위에 3분의 2 능선이 왔는데 여기서 주식을 던져?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쟁 이후를 생각을 해야지. 유가는 일정 정도 통행료를 받으니까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거고, 그러면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바짝바짝 빛날 거고, 그런데 실적은 못 따라오고, 그죠? 그런데 그쪽 라인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니까 옛날보다 태양광, 풍력, 이천 재생에너지도 뭡니까? 힘이 생길 거고,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원전은 더 필요해지겠지. 근데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팔아? 아니지. 그죠?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래 걸렸었던 전쟁도, 그죠? 전쟁 이후에 이것도 보여드렸죠. 오래 걸렸었던 전쟁도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올랐어. 그런데 시한이 일정 정도 박혀있는 이 전쟁이, 그죠? 여러분들 5월, 6월, 7월 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 그렇게는 못 갈 거고 길어봐야 2, 3주 더 할 거다. 그러면 지금 용기를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시세에 지금은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싼 가격을 주는 거다.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 방향성 결정은 유가나 금리보다 경기 사이클이야. 그죠? 더 장기화가 되면 경기 사이클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 침체로 갑니다. 유가나 금리가 다소 높아지는 건 단기적인 이벤트예요. 그거에 따라서 섹터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지금의 길은 뭐예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쪽, 그리고 전쟁 이후에 마스가든 2, 3주 내에 저 LNG 개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힘들어도 그죠? 그 정답 아니겠어?